어떤 사항입니까? 의료각을과 예. 세월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최명선 변호사입니다. 그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하시려다가 그 대통령께 의료용 가글을 올려드렸는데 그 의료용 가글에 대해서 사실 오해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고 추가로 말씀을 하시려다가 네. 뭐 제지를 당해서 못 하셨는데 거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 가글이 인후염이나 이렇게 편도가 부었을 때 가글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랑 똑같은 제품도 써봤는데요. 그걸 가지고 자꾸 시술 의혹에 대해서 그 마비가 되면 쓰는 걸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 세월호 사고 당일 그 당시 중대본에서는 그 한 4시 정도에 오후 4시 정도에 그 승용차가 중대본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대본에서는 당시에 그 사고 수습 때문에 청와대에다가 좀 오시는 걸 좀 지연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을 제가 당시 정확하게 알고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 그 대통령께서 중대본 방문 결정을 하신 시각과 미용사 호출을 하신 시각 그 중에는 제가 어느 게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오보가 오후에 급변했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아마 조금 좀 큰 소리로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뉘앙스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제시하시고 나서 제가 간 걸로 기억합니다. 그 혹시 최서원 씨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보셨다면 그 태도가 어땠는지. 직접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요. 정말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게 예의 어떤- 바르시고 네.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반대 이미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 앞에서는 정말 예, 시녀처럼 예. 납작 엎드리고 뭐 시녀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정말 뭐 아나무인이라고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지만 대통령님께 대하는 모습은 전혀 그 반대적으로 모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라 공손하게 표현하기가 공손한 이상입니다. 예, 그럼 예, 되시면 할 수 있잖아요. 예. 들린가요? 네, 이금기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행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증인 아까 대답하실 때 가글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 당일에 안봉근 비서관이 가져온 서면 보고서 아니요, 안봉근 비서관이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 어쨌든 서면 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서 제가 다시 묻고 싶어요. 네, 증인이 비서 같은 역할을 했는데 증인이 문서가 도착하면 보고서가 도착하면 인터폰으로 피청구인에게 연락을 해서 피청구인이 집무실에 나와서 그걸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가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받아가셨다고 그렇게 증언하셨나요? 아니요, 놓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갖다 놓았다고. 어쨌든 집무실 안에 있는 피청구인에게 증인이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가글은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그 서류는 갖다 드렸고요. 보고서도 집무실 안에 증인이 가져다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제가 방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때 인터폰이 끝나자마자 제가 가면서 문을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입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터폴 전화를 하자마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인터폰 데스크에서 끝나자마자 데스크가 아니라 그 구조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폰을 드리고 나오면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 당일에만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평소에도 어떤 보고서가 올라오면 증인이 인터폰을 하면 피청구인이 나와서 받아가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나요? 그때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평상시에 제가 본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대해서 다 올려드리지는 못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관저에 있는 집무실에서
그리고 증인이 그 집무실 앞에 있는 증인의 사무실, 비서실이라고 하죠. 거기에 증인이 있을 때 서면 보고서라든가 문건을 대통령께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예, 세월호 있습니다. 참사 당일 아닌 다른 때에도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냐 이거죠. 한다기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집무실이라면 공적인 공간이고 일반적으로 부속실의 비서들은 문건이 오거나 무슨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인터폰으로 먼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그게 집무실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증인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집무실이어도 모든 업무의 연락은 인터폰으로 먼저 하고 갔습니다. 그날 중대본에 가실 때 증인이 노란 그 민방위복을 챙겨드렸다고 아까 증언하셨죠? 네. 그리고 아까 주시문에서도 증인이 옷을 입혀드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노란 민방위복을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입혀드렸다는 얘기인가요? 그 당일은 급한 상황이었고 미용 끝나자마자 제가 민방위복을 들고 있었고 정장을 입고 계신 거를 바꾸셔야 됐기 때문에 벗고 제가 들고 있던 걸 입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혀드린 공간은 네. 증인이 말하는 그 집무실 아닌가요? 아니면 증인이 있는 그 부속실 내지는 비서실인가요? 두 장소는 아닙니다. 두 장소가 아니에요, 두 개 다? 예. 그럼 어떤 장소인지 말할 수 없나요? 의상실입니다. 그리고 관전의 의상실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네. 증인이 그날 8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까? 네. 그날은 증인도 알다시피 비상 상황이 있잖아요. 아니 전날을 여쭤보셨는데요. 그 전날에 8시 이전에 퇴근했다는 것입니까? 15일 날을 여쭤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016년 작년 12월 9일에 대통령 피청구인이 탄핵소추 가결이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됐죠. 네. 그 이후에 증인의 업무가 그 전의 업무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외부 일정이 전혀 없는데 증인이 하는 업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나요? 외부 업무가 아니라 비공식 업무는 많기 때문에 제 업무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상실의 의상 대금을 증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고 그것은 최근에도 있었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이렇게 증언하셨죠? 잘 기억이 나는 건 최근에 전달한 게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거에는 언제 전달을 해드렸는지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 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 최근이라는 게 소위 뭐 최순실 게이트 이게 문제된 그 이후의 일인가요? 문제되기 전에도 전달을 한 아니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된 마지막- 이후에는 예,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된 이후에 최근이라고 하면 가장 마지막에 의상 대금을 지급한 예. 사실에 대해서 제가 묻고 네. 있는 것인데 네. 그것이 여기 문제된 이후에 의상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예, 것이죠. 그런 적도 이후에도-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세월호 당일에 대한 일정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지금 그 2014년 4월 16일 오전 이후의 행적을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과 피청구인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8시 30분에 증인이 피청구인의 호출을 받고 관저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질문 안 끝났습니다.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그날 행적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데 그때 무슨 지시를 했고 무엇을 같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기억이 안 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그때 당시엔 그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9시에 피청구인이 집무실로 들어가는 걸 보셨어요. 예, 그때의 복장은 무슨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단아한 정상복을 입고 있었고 네. 메이크업도 어느 정도는 했고 머리도 어느 정도는 다듬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제 맞습니까? 기억으로는 머리가 풀러져 있지 않았고 단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관저 외부, 즉 청와대 경내 외부는 아니더라도 예. 집무실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까? 그 무슨 말씀이신지 본관 집무실에 집무실. 본관 집무실로 관저 외부에 나오실 수 있는 상태였다. 아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갈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9시 이후에 점심 식사 시간인 12시까지 계속 피청구인은 집무실에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오전 중에는 오찬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집무실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증인도 계속 관저에 있었습니까? 예, 저는 그 당일은 본관에 출근해서 관저에 올라온 이후에 관저에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있습니까? TV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저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방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일이 그러면 알 이렇게 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침실에는 TV가 있습니까? 침실도 제가 잘 모릅니다. 식당에는- 있을 겁니다. 예, 식당에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무실에는 있는지 잘 모르시고요. 없을 겁니까? 아니 집무실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TV에서 10시 30분 이후에 YTN이 생중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증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증인은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저는 항상 출근하자마자 증인의 사무실, 관저 사무실에는 TV가 있습니까? 관저 사무실 제 사무실에 예. 있습니다. 그럼 증인은 배가 뒤집혀 있는 걸 봤겠네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오전 중에 뭐 안정적이다 이런 거 들었고 오후에 예, 계속 보고 예.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식사 시간 이후에도 여전히 집무실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관저 집무실 외 장소에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찬이 정시에 들어가지 않고 되게 늦게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조금 빨리 나오셔가지고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는 아마 집무실로 간 걸로 기억합니다. 식사 마치고 다시 집무실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것도 뭐 언론 보도를 듣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피청구인은 식사를 하실 때 TV를 시청하신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보실 때도 있고 안 보실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혹시 그 이후에 12시 무렵 이후에 증인 대면한 적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그 식사를 나르는 아주머니는 네. 혹시라도 네.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증인 모르겠습니다. 추측이니까요. 모르는 것이고. 네, 대화는 해본 적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대화를 잘 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와대에 위기관리 상황실이라는 소위 청와대 벙커가 있다라는 것 증인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이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나요? 벙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 있느냐 없느냐만 그건 다 공개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 마시는 데가 있죠? 네, 비상사태 시에. 네 있습니다. 왜 대통령 피청구에는 그날 벙커로 안 갔습니까? 모르죠?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죠? 제가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 관저에서 업무를 계속 보신 거에 대한 것만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재판장님 그 피청구인 그 반대 신문에 대해서 예.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좀 그렇게 하세요. 예. 제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증인 아까 전 증인 네. 그 피청구인 저기 대리인께서 그 최순실 씨와는 개인적으로 레슨한 적이 없다. 예, 개인 이렇게 고객은 아니었습니다. 개인 고객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이 헬스클럽 트레이너였을 때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어도 네. 뭐 이렇게 친분은 전혀 없었었다. 예, 그렇게 그런 친하지 취지인가요? 예. 자, 증인. 그러면 증인은 개인 회원이 내 회원이 아닌 네. 그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그 회원분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적도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어떻게 만나요? 이게 모르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을 증인이 관리해야 되는 일인가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들어오는 레슨도 있고 하는 레슨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한테 레슨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주거나 그럼 제가 우선은 저장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증인에게 배웠거나 배울 예정이거나 네, 그렇지 않고 네. 아무도 이렇게 모르는 사이인데 증인이 그런 회원의 전화번호를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다. 이해가 안 저장할 수 되는데.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다.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그거를 요청하거나 그러면 제가 저장할 수도 있고요. 자, 증인 그러면은 개인 레슨을 한 적도 없다는데 최순실 회원님 그리고 최순실 회원님 딸 네. 이렇게 그 핸드폰 번호를 저장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저한테 레슨을 원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스크에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 다른 외의 사이드도 알려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무실에서 네. 전화로 연락을 하면 되지. 굳이 그 저기 증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딸까지 네. 응? 회원님 딸까지 저장을 할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은 레슨 문의가 있을 때는 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할 수 있는데 네. 최순실 회원님 딸 정유연은 왜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전화 번호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두 가지로 알려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유연은 그러면은 개인 레슨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윤혜 씨는 개인 레슨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냥 그 헬스 클럽에서 네. 오며 가며 만난 게 단가요? 오며 가면 자주 본 것도 아니고 제 고객이 아니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간이 다를 경우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당시 회원이 증인에게 그 PT 개인 PT를 받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신청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증인이 설명을 해야 되나요? 전화번호를 저장까지 해가면서. 아니 제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저희가 시스템이 그 데스크에 레슨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트레이너를 정해서 언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 데스크에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고객이 이렇게 해서 레슨을 원한다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장을 해놨는데 다시 뭐 취소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저장했다가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 기억으로는 그거는 저장하자마자 삭제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언제 저장한 건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장이 된 거 맞죠? 근데 친해서 저장이 저장한 되어 건 아니다. 있으니까 나왔습니다. 친해서 저장한 건 결코 아니다는 취지인 건가요? 예, 제가 친하지 않아도 제 그 기록에 보면 아마 회원이 몇백 명은 있을 겁니다. 증인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인 네. 그 관저 그리고 본관 위민관에도 그 독자적인 직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집무실이 있다. 네. 거기에 이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진술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공식 일정이 없는 날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피청구 외부 접견이나 네. 공식 행사나 없을 때 네. 그런 일정들이 없을 때는 피청구인은 이 관저에서 네. 관저에 있는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걸 즐겼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관에 계실 때도 있고 관저에 계실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신 건가요? 예. 증인 그 마지막으로 그 증인이 지금 유독 그 과거의 일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네. 그 지금 그 세월호 당일날 그날 그 저기 오전 오후 일정은 네.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진술을 하시면서 네, 있습니다. 특히 그 미용실에서 네. 와가지고 되게 빨리 나가서 놀랐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평소에 네. 미용사들을 부르면 네. 몇 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몇 분 정도만 나갔다는 건가요? 한 3, 40분 정도 걸렸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분도 안 돼서 나오신 걸로 자, 기억합니다. 증인. 그 올림머리를 본 그 네. 피청구인의 그 이렇게 올림머리를 한 걸 본 그냥 그 헤어 메이크업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네. 이 머리핀도 많이 꼽아야 되고 네. 저렇게 당정한 머리를 연출하려면 최소 90분이 걸린다는 거 그거는 하는데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력자분들이 그 사람의 손에 따라 다를 텐데 여기 오셔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시죠. 예. 증인, 그 본관 집무실에 TV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 집무실에 TV가 없는 걸로 기억합니까? 네. 어떻게 기억하죠? 집무실에 들어가 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언제 들어가십니까? 예전에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최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관저 집무실에. 예. 예, 상황이 돼서 찾으셔서 들어갔습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인터폰으로. 뭐 서류를 전달하거나 뭐 하면 인터폰으로 제가 인터폰 드릴 때는 먼저 이렇게 드리지만 그쪽에서 피청구인께서 연락을 주셔서 인터폰으로 오시라고 하면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오라. 반대로 예. 그러니까 인터폰으로 연락을 드려도 집무실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고 통상적으로는 제가 먼저 인터폰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피청구인께서 집무실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고 네. 근데 대부분은 연락을 드리면 서류는 바깥에서 전달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제가 서류를 드릴 경우가 되면 제가 인터폰으로 어떠한 서류, 그러니까 제목은 몰라도 지금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올려드릴까요? 그러면은 올려드리는데요. 그 당일날은 급한 상황이라서 제가 안에 들어가지 아니, 못했다는 거지. 평상시에 만약에 업무가 일상적이었다 그러면은 네, 잠깐만. 가져오라고 하면 들어갑니다.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방에 갔다가 직접 얼굴을 보고 집무실 집무실 안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날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상황이 급해서 내일 끊자마자 피청구인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아니 서류가 상황이 급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제가 대통령께 피청구인한테는 그냥 급한 상황이라고 올려드리지만 얘기했어요? 저한테 서류를 올려줄 때는 급하다고 전달을 받으니까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급하다 그랬어요? 네? 누가 직인한테 급한 관저 직원이 저한테 줄 때 급한 거니까 빨리 전달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받고 인터폰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을 봤을 드린 때 급하면은 네. 인터폰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전달하는 것이 그게 상례에 맞는 거지 어떻게 전달하는데 또 급히 나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서류 전달할 때 대통령께서 집무실 밖에 나와서 받아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은 아닙니다. 정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저기 본관 우리 증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TV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에도 TV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본관 집무실에만 TV가 없습니까? 본관 여기 관저 집무실에만.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관저 집무실에도 TV가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집무실에 TV가 없는 건 확실해요? 네. 예. 예. 네, 신미용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오늘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굉장히 다른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선 9시에 그 서류를 대면에서 드리고 아닙니다. 아까 서류- 9시라고 아니, 그러셨습니다. 9시에 집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지 서류를 9시에 전달. 서류를 그럼 몇 시에 드렸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전이지만 아마 10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아까 10시 지금 녹음된 걸 틀어보면 네.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네. 제 노트에도 8시 반에 네. 그 호출이 와서 관저로 네. 갔고 네. 9시에 했고 9시에는 집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고 서류는 그 이후에 관저 직원이 저한테 알겠습니다. 전달을 증인 진술이 했어요. 맞습니다. 증인 진술이 맞습니다. 예, 제가 그럼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럼 또 하나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오전에 피청구인에게 대면한 사람이 아직 하나도 없었는데 안봉근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이 대면 보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대면하는 걸 봤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봤지 둘이 만나는 걸 본 게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집무실로 들어가는 예. 걸 봤어요.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국회에서 증언을 하기를 10시 세월호 참사의 날 2014 4월 16일 오전 10시 15분 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가지를 알게 됐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0시에 서면 보고 드린 것을 보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더불어서 YTN을 보시면서 상황을 파악을 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증인의 말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그 안보실장의 그런 권유,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의 그런 권유를 무시하고 텔레비전이 없는 관저에 뭐 책상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 공간, 그런 책상 곳에 외에도 모든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자기 집에 가도 거기에 책상과 PC와 사무 공간이 똑같이 있지만 그것을 사무실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텔레비전이 없는, 좋습니다. 증인의 말대로 관저 집무실에 계셨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집무실 안에 TV가 없어도 볼 수는 있으십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집무실 안에만 없을 뿐이지 TV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무실 안에 들어가는 걸 봤고 그 이후에 못 봤다고 해서 방이 여러 개인데 그 TV에 대해서는 그러면 증인은 그날 오전에 피청구인이 관저 집무실에서 나와서 관저 내의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건 그냥 증인의 제가 예, 추측이고 안 지금 봤다고 드러난 하시니까. 사실은 관저 집무실 바깥으로 나온 것은 본 적은 없고 예, 관저 그리고- 집무실에는 텔레비전이 없고 그리고 그 안보실장의 권유는 피청구인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 파악을 잘 하지 그거는 않은 제가 것으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직접 예. 보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무시하셨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기 좀 전에 네. 증인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안봉근은 증인을 지나지 않으면은 관저 집무실로 갈 수가 없어서 네, 그렇게 급하게 가는 것도 보고 나온 것도 봤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증인이 좀 전에 오전에는 네, 그 관저 사무실에서 네, 계속 있었다고 했는데 네. 자 그러면은 안봉근은 왔다 가는 거를 다 봤는데 시간은 피청구인이 좀 나가는 거는 못 봤을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피청구인이 어디를 못 나가는? 나가서 관저의 왜냐면 사무실을 공간이 집무실 집무실에서 나가서. 이쪽으로만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 그 반대쪽으로도 다른 외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고를 하러 오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근데 그 관저 반대 공간으로는 피청구인이 나갈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제가 나가는 증인 사무실 반대쪽으로 피청구인이 나가 쓰고 있죠. 집무실 나와서. 아니요.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집무실의 구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집무실에서 나온다고 해서 바로 저 있는 쪽으로만 방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이해갑니다. 그러면은 12시까지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집무실에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집무실에 직접 있는 걸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비서라 그러면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사가 네. 사무실에 제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인터폰을 드리면 항상 받으셨기 때문에 전 집무실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TV가 없으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TV를 시청을 안 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TV라는 게 TV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다 통신이라든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 아까 TV는 없지만 없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랬잖아요, 장치가.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노트북이 될 수도 그게- 있고 그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굳이 TV가 없으면 안 보셨다라는 걸로 안보실장의 의견을 무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증언할 때는
그 집무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볼 수 있다. TV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증언하셨어요. 예, 오찬하실 때는 식사하시면서 식당 앞에 TV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또 노트북을 들고 나와요. 노트북은 PC나. 집무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집무실 안에 TV가 없으면 그런 의견 자체가 무시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정도 하시죠. 이제 뭐 똑같은 반복된 질문에 답변이 계속되니까. 예, 그러면 양측 아니 뭐 또 구체적으로 세월호, 얘기하세요. 예, 예. 구체적으로. 예. 세월호 그 7시간 행적에 관해서 언론들이 추측성 의혹 보도 그리고 대통령 피청군의 인격을 그 모욕하는 이런 보도들이 많았죠. 네. 그것이 증인이 그것이 오보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네.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신문에 곤란하다고 대답한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 네. 대통령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에 관해서도 증인께서 곤란하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청와대 내부의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비밀 보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곤란하다고 대답한 것이죠. 예. 네. 예. 청와대 시스템에 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그 청와대 집무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집무실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정도가 각 집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무실에서는 이 업무를 못하고 어떤 집무실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이게 벙커에 안 갔다 하더라도 직무를 못 본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호 관련해서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아는 지식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라고 딱 결정을 내리면 10분 안에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네,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관저에서 약간 비서관 역할을 하셨는데요. 꼭 증인을 통해서만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증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유선이라든지 다른 통신망으로 통해서 안보실장이라든지 여러 강요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실 수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시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방 진술이 제가 확인을 좀 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증인. 네. 자, 증인이 그러면 그 관저 집무실에 네. 증인을 통하지 않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연락을 네.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 기관장이나 네. 행정기관장이 바로 그 관저 집무실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이게 보안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증인이 관저 집무실에 있을 때 오전 전화를 연결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했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관저 집무실에 있을 때 증인이 사용하는 업무폰이나 그 관저 집무실에 네. 뭐 개인 휴대폰을 지참하고 들어가시나요? 관저 집무실에? 제가요? 아니요. 피청구인이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그러면 증인에게 연락을 하라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피청구인이 어떤 방법으로 그 국가안보실장이랑 전화를 제가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지금 청와대에서는 연락이 돼 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제가요? 아니요. 그거는 연락을 했다고 그쪽에서 청와대에서는 직접 연락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피청구인이 지금 다 했다는 거죠. 네. 국가안보실장에게 네, 오전에 네, 두 네. 차례나. 그거는 제가 자, 정확하게 그러면 모릅니다. 보세요. 자, 만약에 관저 집무실 전화번호로 두 차례나 직접 전화를 했다면 국가안보실장이 그날 대통령이 네. 어디에 근무하는지 몰라서 두 개의 보고를 넣었다라는 게 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나요? 그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사입니다.